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명의의 김다영입니다. 호부랑 할머니 병이라고 불리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이 허리를 구부려야지 통증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굽히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척추관 협착증이 호부랑 할머니 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죠. 허리 디스크와 함께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질환인지 치료법과 예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척추 전문의 박상훈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란 여러 원인으로 척추 중앙의 척추관,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 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척추관, 추간공, 말이 어렵죠? 척추관은 신경줄기가 내려가는 신경관, 추간공은 신경가지가 나가는 신경구멍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척추관이란 척추 가운데 모양의 속이 빈 곳으로 가운데 관속은 뇌로부터 신경줄기가 내려가고 위아래 척추 사이에 신경구멍이 있어 팔다리까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관 모양은 타원형 또는 삼각형으로 목 부위에서 등, 허리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요추부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척추관 협착증 그러면 요추관 협착증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협착증이 경추 부위에 발생하면 경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는 탄력적인 조직이 있는데 일명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이 있습니다. 내부는 부드러운 수액으로 되어 있고 겉은 단단한 섬유륜으로 쌓여 있습니다. 보통 30세 이후부터 수액과 섬유륜에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어 뒤쪽으로 돌출되거나 척추뼈에서 가시 모양으로 뼈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동시에 척추관 주위의 후관절 돌기, 척추 후궁, 황색인대 등도 변성이 되고 두꺼워져 척추관의 전후, 좌우, 사방에서 좁아지게 되어 신경줄기와 신경가지를 직접 누르고 혈류장애를 일으키므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은 운동량이 많은 요추와 경추에서 잘 발생되고 흉추에서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요추관 협착증의 경우 허리 통증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요추간판 탈출증 때와 달리 엉덩이와 항문 쪽으로 콕콕 찌르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 타는 것 같은 통증이 유발되며 심한 경우 다리 감각장애와 근력 저하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증상은 창기 후에 있거나 활동을 하면 악화되고 따뜻하게 해주거나 안정을 취하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발생하고 심해지면 허리를 굽히거나 걸음을 멈추고 쪼그리고 앉아서 쉬면 사라졌다가 다시 걷게 되면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데 이와 같은 증상을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이라 하며 요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협착의 정도가 심할수록 보행거리가 짧아지게 되죠. 보통 종아리, 발목, 무릎, 허벅지, 엉덩이, 서해부를 따라 넓은 범위의 감각 소실과 저림감 같은 감각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근력 저하나 대소변 장애는 가장 늦게 나타납니다. 경추관 협착증의 임상 증상은 주로 신경 조직의 손상 정도에 따라 목 부위의 통증, 어깨와 양팔의 통증, 양팔 운동 및 감각 이상 소견, 척수 손상 증상 등으로 나타납니다. 목 및 어깨, 양팔의 신경근을 따라서 나타나는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인데 50세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의 완화와 악화가 반복되면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다가 외상을 받으면 급속히 악화됩니다. 다리까지 영향을 끼쳐 운동부전마비에 의한 보행장애, 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지난해 척추관 협착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134만 8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체 환자의 40%가 60, 70대 여성이었다고 해요. 특히 여성 환자 또 노인 환자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 나이가 먹어가면서 태화에 의해서 생기는 병으로 60대 이상의 분들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이 병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척추 주위에 인대나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꼬부랑 할머니 노래처럼 이 주변에 보면은 허리가 굽으신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증상 보이시는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허리를 구부려야지 편해진다고 해서 허리 구부리는 습관이 생기고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척추가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꼬부랑 할머니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척추 외상이나 전에 골절이 있었던 분들은 그 원인 질환이 틀리기 때문에 꼭 구별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어떤 질환이 있었는지 듣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척추관 협착증이 통증 부위가 허리다 보니까 이 허리 디스크와도 혼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말씀드렸듯이 태화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허리를 많이 쓰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의 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고,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안 좋은 습관이나 무리한 활동을 통해서 디스크가 신경 쪽으로 돌출이 돼서 생기는 질환으로 젊은 사람들에 많게 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원인이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노화고 허리 디스크는 심한 외부 충격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인도 다르겠지만 증상을 통해서도 이 두 가지 질환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앞으로 굽혀야 편해지고 허리보다 다리, 엉치, 발 쪽이 저리고 시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래 걸으면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거나 힘이 빠지고 쪼그려 앉아서 쉬면 편해집니다. 반면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굽히면 아프고 허리와 다리가 함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하고 누워 있거나 서 있을 때 편해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척추관 협착증은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에 제한이 없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 뒷부분이 당겨서 통증이 심해지니까 다리를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 같은 허리 질환이지만 증상에도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이 허리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손발이 차가운 증상, 또 저림 증상도 이 척추관 협착증의 한 증상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인가요? 손발이 차고 시려우면 혈액순환 장애로 생각을 해서 덜어 방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허리 통증, 목 통증과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그 척추관 협착증을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손발이 차거나 저림 증상이 계속된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을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일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뼈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지, 그 척추관 쪽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는지, 후관절에 그 퇴행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신경관 쪽에, 척추관 쪽이 좁아졌는지 신경이 눌리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까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에 디스크 소견이 보이더라도 환자 본인이 느끼는 통증이 없거나 경미하다면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이 있다면 바로 치료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질환 다
그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는 그 생활 습관의 개선이나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에 진행되는 양상이 허리 디스크는 급성으로 오기 때문에 그 급성으로 생긴 증상들을 치료를 해서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편이고, 그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화되고 진행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 호전을 보일 수 있고요. 생활 습관이나 무리하지 않는 그런 거를 통해서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초기에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치료하지 않는다고 해서 급하게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자의 증상 파악과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미한 경우에는 진통제 주사나 약, 근위안제, 그다음에 혈액순환 개선제 등의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재활운동 치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없거나 중동도 이상의 협착증인 경우에는 그 신경 차단술이나 최근에는 신경 성형술, 신경공 확장술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고 괴로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 감압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이미 등이 많이 굽어버린 꼬부랑 할머니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허리가 좀 펴지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지지만 근육 위축이 있는 분들이나 척추 변형이 있는 분들은 추체 유압술이나 기구 고정술을 통해서 허리를 펼 수 있습니다. 네, 치료 시기를 놓치기 전에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에 좋은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장혜원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평소 예방 운동을 통하여 발병을 막을 수 있는데요. 허리 근육을 튼튼하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예방 운동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먼저 반 윗몸 일으키기 운동입니다. 먼저 다리를 세운 상태에서 양팔은 머리 뒤래, 뒤통수에 갖다 댑니다. 양쪽 팔꿈치는 길게 뻗어주시고 호흡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만 살짝 들어 올립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만 살짝,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줍니다. 반복. 이 동작을 10회, 20회 정도 반복합니다. 다음은 스쿼트 동작입니다. 두 다리를 모으고 서서 무릎을 굽힐 때 양팔을 앞으로, 다시 무릎을 펴면서 팔은 제자리로, 무릎 펴면서 양팔 앞으로 나란히, 무릎 펴면서 팔 제자리로. 이때 허리는 많이 나오지 않게 다시 무릎 굽히면서 양팔 앞으로, 무릎 펴면서 팔 제자리로. 이 동작을 10번에서 20번 반복해줍니다.
네 발로 엎드린 상태에서 등은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호흡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 뒤쪽 척추를 천장 쪽으로 올려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 뒤쪽 천장 쪽으로 더 올려줍니다.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등을 평평하게. 이때 발등은 매트를 닿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내 몸에 관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운동하고 관리해주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 10분 운동의 힘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좀 운동을 하시나요? 우선은 중요한 게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른 자세로 되도록이면 걷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잘은 못하지만 시간이 될 때는 수영을 하기도 하고요. 네, 역시 명이 닿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관리를 좀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노화다 보니까 노화는 우리 모두에게 오는 거잖아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척추관 협착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병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허리가 약해지면 다리 근력이 약해지고 다리나 이제 다리의 감각 이상이나 근력 저하, 배뇨 장애 등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심해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 장기화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합병증으로는 우리 척추 전문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하지 근력 저하, 마비증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죠. 그거나 소대변 장애까지 생기게 되면 그건 심각한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척추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으면 몇 가지 알려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게 우선은 중요하겠고요. 그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동작이 허리를 숙여서 하는 활동입니다. 쪼그려서 너무 오랜 시간 일을 하는 것이 허리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중에도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유연성 운동을 해주시는 게 그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평소에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느덧 마친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척추관 협착증을 비롯한 척추 질환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자세, 목과 허리를 똑바르게 펴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무리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특히 허리에는 그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나 맨 바닥에 양반다리 이렇게 해서 앉으시는 것이 가장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피하시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척추질환의 예방과 척추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악화되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다가 좋아졌다고 해서 너무 방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허리 상태에 대해서는 한번 그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척추를 인체의 기둥이라고 하죠.
기둥을 소홀히 하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건강의 기둥인 척추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명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